민석 씨,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속삭였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현주 씨.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민석 씨가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의 문은 닫혀 있었고 치료 중이라는 표시가 붉게 빛났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저는 여전히 치료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이 제 다리 근육을 마사지하다가 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한참 바라보며 저는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려놓은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주 전 북한산 등산 중 미끄러져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저는 이제 답답한 일상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제 중얼거림은 텅 빈 아파트의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54세의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제게 이 부상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직장도 병가를 내야 했고 일상생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조차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문이 열리고 정민석 씨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그는 제 오랜 이웃이자 5년 전까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일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민석 씨가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불편하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인대 파열은 완전히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민석 씨는 제 발목을 살펴보더니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진통제는 드셨어요? 네, 점심 먹고 먹었어요. 저녁 약도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된장찌개 해왔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 씨가 3주 전부터 매일 저녁 찾아와 저를 돌봐주는 건 사실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남자의 손길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고 이제는 그가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정말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전혀요. 제가 오히려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간호사 실력도 써보고. 민석 씨는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제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석 씨는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요리도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죠.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난 후에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민석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비슷한 상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그 말에 저는 민석 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돕겠다고 나선 이유가 단순한 선의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석 씨는 설거지를 하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던 대로 제 다리를 확인하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민석 씨. 당신 같은 이웃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 씨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떠난 집안이 더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제 발목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서 외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민석 씨의 방문은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민석 씨가 늦게 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응급 환자가 있어서 좀 늦었어요. 민석 씨가 약간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민석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러 온 건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재료는 다 있으니까 앉아서 도울 수 있어요. 민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야채를 손질했고 민석 씨는 제 지시에 따라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아닌 동등한 관계로 무언가를 함께 했습니다.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녀는 정말 음식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녀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녀가 얼마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병마와 싸우던 마지막 날들까지.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억을 나누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상처를, 그리고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리한 후 민석 씨는 제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붓기도 많이 빠졌고 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발목을 부드럽게 만질 때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호사의 진찰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통증은 있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가끔. 특히 밤에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저 그래요. 다리 때문에 불편해서.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허브 오일이에요. 자기 전에 발목 주변에 살짝 발라보세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마움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간호사 습관이죠. 작은 것들이 환자의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석 씨가 준 오일을 바르며 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손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더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5일 덕분에 정말 잘 잤어요. 고마워요. 민석 씨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녁에 뵐게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하루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발목은 많이 호전되어 이제 짧은 거리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 씨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민석 씨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래 서 있진 않았어요. 민석 씨는 감탄하며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제 요리보다 훨씬 나아요. 과찬이세요. 당신 요리가 더 맛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석 씨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는 오늘 시도한 새로운 재활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직장에 복귀해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면 다시 산에 가보고 싶어요. 그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럼 민석 씨가 같이 가줄래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제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민석 씨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석 씨가 가져온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요? 대학 때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클래식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히치콕 영화를 좋아했죠. 저도 히치콕 영화 좋아해요. 현기증이 제일 좋아요. 민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함께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세요. 대화가 끝나고 민석 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민석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민석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현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 씨도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월의 쌀쌀한 저녁, 저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석 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거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저는 약간의 설렘을 느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민석 씨가 우산을 털며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안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영화 가져왔어요.
민석 씨는 현기증 DVD를 꺼내 보였습니다. 와, 정말 가져오셨네요.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민석 씨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했습니다. 그의 향기, 숨소리, 때때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영화가 중반을 지날 무렵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머, 정전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 핸드폰에 손전등 있어요. 민석 씨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양초 같은 게 있을까요? 부엌 서랍에 있어요. 민석 씨가 양초를 찾아 불을 붙이자 거실이 은은한 불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운전하기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있다 비가 잦아들면 가면 돼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양초 불빛 아래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저는 첫 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제가 소주 한 병 가져왔는데 한잔 하실래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주요? 좋아요. 오랜만에 한잔 할까요? 민석 씨는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혼자 마시려다가 현주 씨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생일이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뭔가 준비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민석 씨. 한 잔, 두 잔 소주가 들어가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제가 세 번째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밤에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그 느낌 알아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현주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민석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부상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부상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그냥 인사만 하는 이웃으로 남았겠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때로는 불행 같은 일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민석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주의 효과인지 저는 평소보다 더 솔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당신이 오는 날만 기다리게 돼요. 민석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민석 씨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주 씨를 만나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바깥의 폭풍우 소리가 우리의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양초 불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대로 가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머물러도 돼요. 소파에서 주무셔도 되고.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위험한 날씨네요.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민석 씨,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가끔. 당신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민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현주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양초 불빛이 우리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춤추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그냥 이웃일 뿐이었으니까.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요? 민석 씨가 망설이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석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제 다리를 조심하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저를 눕히고 민석 씨는 제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할게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고 손길은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진 우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실까봐 두려워요. 민석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순간이 없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제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서로의 숨결, 체온, 그리고 떨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나이와 시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경계를 모두 허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리고 점차 깊고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제가 불편함 없이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민석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서로를 느끼고 사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었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존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저를 깨웠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옆을 보니 민석 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선을 넘은 건가? 현실감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과 행복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자 민석 씨는 이미 깨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약간 어색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깊게 잤네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를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의 열정과 달리 아침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고마워요. 민석 씨가 커피를 건네주며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테라스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대해서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술도 마셨고 그랬던 거죠. 민석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실수였다고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어젯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해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어젯밤은 저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당신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나이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라면 우리는 둘 다 자유롭고 성인이에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민석 씨의 말은 이치에 맞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민석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민석 씨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젯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온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복잡함과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날부터 저는 민석 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행복감에 젖었다가도 때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 씨와 저는 정말 서로에게 맞는 사람일까?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음 주면 깁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석 씨는 계속해서 저를 방문했지만 어젯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사이에는 항상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이 스치거나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떨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선을 다시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진료일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민석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나았으니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병원에서 깁스를 제거한 후 저는 오랜만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재활 운동을 계속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석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과찬이세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통화 후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깁스도 제거했고 더 이상 민석 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석 씨가 축하한다며 방문했습니다. 그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축하의 의미로. 고마워요.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요. 이제 더 이상 간병이 필요하지 않으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석 씨에 대한 제 감정, 우리 관계의 가능성,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왜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 나이가 문제인가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우리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민석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주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당신이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를 향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당신을 향한 진심인지. 민석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현주 씨. 문이 닫히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과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석 씨와는 간간히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배려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재활 운동을 계속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저는 민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석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현주 씨?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는 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공간이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이요. 민석 씨는 침묵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게 그저 외로움 때문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뭔데요? 당신이요. 민석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민석 씨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민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주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어쩌면 그 등산길에서 넘어진 것도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과 행복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현주 씨. 네, 함께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저의 딸 수진이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민석 씨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민석 씨의 아들 태연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것을 걱정했었는데 저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석 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오히려 더 기대되네요. 우리는 함께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넘어졌던 그 등산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여기가 미끄러워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애교 떨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민석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 인생에 다시 행복을 가져다 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진심 어린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나이에 찾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점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갈까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이 순간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상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찾은 사랑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 혹시 운명이라는 걸 믿으세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조금 믿게 됐어요. 왜요? 그날 제가 마침 집에 있어서 당신의 도움 요청을 들었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민석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산을 함께 오르고 싶어요, 현주 씨. 저도요. 앞으로 더 많은 산, 더 많은 길을 함께 걷고 싶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계획이나 거창한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노을을 보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태연이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 놀러 온대요. 현주 씨도 같이 오세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태연이도 당신을 공식적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조금 긴장되네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태연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민석 씨의 확신에 찬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는 항상 긴장되지만 민석 씨가 곁에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오르기 전 민석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주 씨, 이렇게 정식으로 묻고 싶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색의 심플한 반지가 보였습니다.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약속, 함께하자는 약속을 이 반지에 담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현주 씨?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54세의 나이에 받은 이 고백이 20대였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고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민석 씨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제 사이즈를 아셨어요? 비밀이에요. 그가 윙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계속해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다행이네요. 고르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낯익은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 씨, 지금 행복하세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현주 씨는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가끔은 이게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기 있고 정말 함께해요. 그날 저녁 민석 씨의 집에서 우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서로를 알아가던 그 시간부터 요리는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야채를 썰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이웃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날 정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선을 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민석 씨가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